민권센터가 노인 아파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허리케인 가스턴의 영향으로 뉴저지 일부 해변이 폐쇄됩니다. 한국 정부 기관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자산이 뉴욕주 금고에 방치돼 있습니다. 2017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안이 582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학생비자 사기극의 주범이 대배심으로부터 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에서 노인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민권센터에서는 한인 노인들이 겪는 노인 아파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민권센터 측은 주민 간담회를 2번 더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보연 기자입니다. 한인 노인들이 뉴욕시 노인 아파트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민권센터가 어제 플러싱 도서관에서 개최한 노인 아파트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는 60여 명의 노인이 참석해 센터 측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권센터는 영어 1세기 입주 신청서와 최장 10년에 달하는 대기 기간 등 한인 노인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 청원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최종문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미팅을 계속하고 모임을 계속할 텐데요. 그 모임에 오시면 선생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종합하고 수렴해서 계속 다듬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공개된 청원서 예비안에는 노인 아파트 관련 다양한 언어 서비스 제공, 신청서 단일화, 관리 일원화와 아파트 신규 공급 때마다 자동 신청, 이의제기 시스템 마련, 소수계 차별금지 규정 강화, 시민원 신고 전화 312를 통한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노인 아파트 대기 명단에 올라 있는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본인이 직접 신청 상태를 갱신해야 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참석 노인들도 그동안 있었던 어려움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더 짓는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문제는 노인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은 아파트를 신청하는 것도 힘들고 신청해서 기다리는 것도 힘든 게 문제입니다. 민권센터는 오는 12일과 19일 2번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청원서를 최종 완성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플로리다에서부터 허리케인 게스톤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가 허리케인 영향권에 들면서 인근 일부 해변이 폐쇄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 가스톤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저지 지역 해안가에 높은 파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일부터는 버지니아 인근까지 허리케인이 북상하면서 4에서 6피트의 거센 파도가 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3일에는 허리케인이 뉴저지 인근까지 도달하면서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4일 강풍과 함께 폭우가 예상됐습니다. 노동절인 5일까지 6에서 8피트 높이까지 파도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노동절 연휴 기간 일부 해안가를 폐쇄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동절인 5일은 흐린 날씨에 낮 최고 기온은 화씨 78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로 비교적 서늘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에어라인즈 포 아메리카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인 9월 6일까지 항공기 승객은 1,5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보다 4%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 정보기관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 청구 자산이 뉴욕주 금고에 잠자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일 뉴욕주 감사원이 공개한 미청구 자산 리스트를 보면 유엔 한국 대표부는 1991에서 2012년 사이에 발생한 4건의 미청구 자산을 주정부로부터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한국 대표부가 청구하지 않고 있는 자산은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앤 블루쉴드 보험사에서 주정부로 넘긴 한 건을 비롯 포드 모터사와 게이트웨이 에너지 서비스 각각 한 건, 버라이즌사 2건 등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역시 미청구 자산이 6건에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배송업체 UPS사가 신고한 1건과 드 라지랜든 오퍼 내셔널 서비스사가 신고한 3건, 사무용품업체 오피스 디포, 시험 출제 및 관리 감독 기관인 피어슨사가 신고한 각각 1건 등입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지난 2012년 스프린트사에서 주정부로 이관돼 보관 중인 미청구 자산 3건이 주정부 금고에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공사가 2건, 신용보증기금 2건 등 기타 한국 정부기관들의 미청구 자산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한인들은 사기업과 달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들인 만큼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금액 규모를 떠나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 혈세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내년 재외동포 국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도 재외동포 재단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50억 원 증액된 582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31일 한국 외교부는 2017 전체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2조 2,255억 원으로 편성하고 항목별 주요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는 공공 외교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공간 안전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대형 재난 및 사건 사고 발생 시 나라별 맞춤형 안전정보 문자 서비스 대상을 기존의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재외국민에게도 확대합니다. 2017년도 재외국민 보호 관련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억 원 증가한 104억 원이며 재외공간 안전 강화 예산안은 7억 원 증가한 168억 원입니다. 특히 여권 업무 선진화와 재외동포 사회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재단 출연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예산안은 953억 원이며 재외동포재단 출연은 582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총 582억 원 중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은 32억 2,800만 원 증액된 157억 7,2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뉴욕시 학생들은 당국의 발표를 믿고 학교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뉴욕타임즈가 시 보건국 공립교 수돗물 검사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1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7월 시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시전역 공립교 1,500곳의 수돗물 납 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채취 샘플 중 단 1%만이 연방 환경청의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학생들이 마시는 물은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해당 검사의 샘플 채취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는 환경청의 권고를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오염 수준을 제대로 측정하기에 부적합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부는 각 학교에서 야간 시간대에 수돗물을 약 2시간 동안 틀어놓은 뒤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샘플을 채취할 경우 물에 녹아있는 수도관의 납성분이 그대로 밖으로 흘려보내져 실제 사용 환경보다 납 오염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돗물 납 오염 사태 조사에 자문을 맡았던 마크 에드워드 버지니아텍 교수는 뉴욕시의 학교 수돗물 검사 결과는 쓰레기라며 시정부는 학교 수돗물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7번 전철역 부근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맨해튼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면서 렌트가 저렴해 부동산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퀸즈 7번 전철 부근으로 뉴욕 시민들이 몰리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에일리언은 최근 맨해튼과 브루클린의 비싼 렌트를 피해 맨해튼과 가까운 퀸즈 지역들로 뉴욕 시민들이 몰리면서 렌트와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L 전철이 지나는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에서 부슈윅 지역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퀸즈 지역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곳은
곳은 롱아일랜드 시드입니다. 2011년 이후 5년간 롱아일랜드 시드 지역 7번 전철을 타는 승객은 18%나 증가했습니다. 맨해튼에서 멀어질수록 렌트는 저렴해지는데 이곳은 맨해튼과 가까우면서도 렌트는 30%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미타운 이스트 2베드룸이 월 4,257달러인 반면 롱아일랜드 시드는 2,905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드의 스퀘어피트당 주택 가격은 2012년 208달러에서 올해 488달러로, 써니사이드는 168달러에서 426달러로, 우드사이드는 132달러에서 306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불법인 줄 알지만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학생들, 이런 약점을 이용해 수천 달러 수수료를 받은 관계자 21명이 지난 4월 체포됐죠. 학생 비자 사기극의 주범이 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연방검찰 뉴욕지검에 따르면 불법으로 학생비자 신청 대행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계 팅수에 대해 29일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는 비자 사기 및 사기 공모 등 총 8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과 이민세관 단속국, 국토안보부 등은 합동으로 가짜 유령 대학을 세우고 함정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는 체류신분 유지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가짜 유령 대학인 노던 뉴저지 대에 불법 등록시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를 비롯해 지난 4월 체포된 21명 등은 이 대학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1,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에게 이 대학의 학생비자 신청을 대행했습니다. 대학에 등록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불법임을 알고도 서류 위조에 동의했기 때문에 비자 취소, 추방 명령과 같은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짜 유학생 가운데는 한인도 최소 10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을 맞았습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는 24, 25일 펼쳐질 추석맞이 대잔치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15회 뉴저지 한인회 추석맞이 대잔치가 한인사회의 관심 속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연예인 공연을 비롯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장터 등 온 가족이 와서 추석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990년대 가요계를 평정했던 너를 사랑하고도를 부른 가수 전유나, 널 그리며와 사랑의 불시착 등 춤과 노래를 연속 히트시키며 최고 스타의 반열에 올랐던 박남정, 원조 꽃미남 가수 심신 등이 출연해 추석맞이 대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연예인 공연 무대에 뜨거운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악 공연과 민속놀이 마당 등이 펼쳐지고 25일에는 한인 동포들의 노래 실력을 겨루는 나도 가수다 행사가 마련됩니다. 박은님 회장은 한국 전통 명절의 맛과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관심 있는 밴더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또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한국 지상사들의 후원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테네시주에서 어린이 총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메트로 경찰국은 어제 저녁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가정집에서 3살 어린이 트레이본 타이슨 군이 권총으로 자신의 손목을 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슨 군은 아버지인 테빈 타이슨의 가방에서 옷을 꺼내다 총을 발견한 후 오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빈 타이슨은 아파트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총기 소지 퍼밋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타이슨 군은 손목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며 경찰은 주 아동 서비스국과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네시주에선 올해에만 16건의 아동 총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우버와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글이 본사 주변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던 차량 공유 서비스가 올해 가을부터 샌프란시스코 전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구글이 운영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 웨이즈를 통해 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올 가을 차량 공유 프로그램을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웨이즈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식 출시한 뒤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구글의 차량 공유 서비스는 콜택시처럼 차량을 호출하는 것이 아닌 카풀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우버보다 요금이 낮을 것이라며 앞으로 구글과 우버 양사가 치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무슬림 여성들은 수영을 할 때도 부르키니를 입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프랑스는 해변에서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을 단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여성이 무장 경찰에 둘러싸인 채 옷을 벗습니다. 해수욕을 즐기던 다른 여성도 경찰에 소환돼 물 밖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무슬림 여성들을 위한 수영복, 이른바 부르키니를 입었다는 이유로 5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nfin, par rapport à notre religion, c'est une forme de pudeur qu'on met le burkini, tout ça. Après, c'est nos convictions et voilà, mais...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와 비키니를 합친 부르키니는 여성의 신체 노출을 엄격히 금하는 이슬람 전통을 지키면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몸매의 단점도 가려줘 일반 여성들의 구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For whatever reason, if it was for skin cancer, if it was for mums that, body conscious, if it was for whatever the reason, for a Muslim woman. 그런데 프랑스 해변 곳곳에서 부르키니 착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여성 차별의 상징으로 프랑스의 가치와 맞지 않고 극심한 테러 공포 속에서 종교색 짙은 복장이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Égypte, on vit à l'égyptienne, on vit dans le billard arabe, on vit à la façon de là-bas, mais quand on arrive en France, il faut vivre à la française. Comme ça, on choque pas les gens, comme ça, tout le monde peut vivre ensemble. 무슬림 사회는 종교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알제리의 한 무슬림 사업가는 벌금을 대납해주겠다며 불복종 운동을 촉구했습니다. I decided to pay for all the fines of women who wear the burkini in order to guarantee their freedom to wear these clothes. 국제사회의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영복 디자인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금지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선 최근 들어 은행 강도를 연상케 하는 복면 수영복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一个是对人就是有一个保护作用，然后就是它跟中国的那个传统文化结合在一起，就是这个想法很好。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복면 수영복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착용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테러 공포에 시달리는 유럽 곳곳에서는 프랑스의 부르키니 금지령에 동조하는 시각도 있어 부르키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달 14에서 15일 뉴욕을 방문합니다. 국회의장실은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정진석, 더민주의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등 3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국회 차원의 체계적 외교 활동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을 구성해 12에서 18일 사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14에서 15일 뉴욕을 방문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맨해튼 어퍼 웨스트사이드 허드슨강 인근의 서민 아파트 116개 유닛에 대한 입주 신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서민 아파트는 웨스트엔드 애비뉴 선상에 신축 중인 고급 주상 복합 건물 10 프리덤 플레이스 사우스에 포함됩니다. 원베드룸은 월렌트 $895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32,058에서 $38,100이면 신청 가능하며 마감은 오는 11월 1일까지입니다. 뉴욕 혈액센터는 30일 연방식품의약청의 권고에 따라 모든 혈액을 대상으로 직하 감염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혈액센터는 동부 지역 200여 개 병원에 매일 2천여 개의 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최근 직하에 감염된 피가 수혈에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혈액은행에서 헌혈받은 혈액의 직하 감염 검사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자살 예방의 달인 9월을 맞아 중앙장의사가 주최하고 하늘가족재단이 주관하는 제7차 자살 방지 세미나가 9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 상록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상록회와 뉴욕 한인 상조회 등이 후원하는 이날 세미나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한인들이 주위에 소외된 이웃과 노인들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고자 마련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에게는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습도도 낮아 쾌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맑은 날씨에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은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허리케인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